1월 30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서울시가 공공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2주 전 첫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시민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또 민원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될지 주목됩니다. 첫 소식 고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광장 소파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서울시가 발간한 전자책을 읽습니다. 지난 16일 첫 서비스를 시작한 가상공간 플랫폼 메타버스 서울입니다. 동시에 3,000명까지 접속이 가능하고 경제와 교육, 세무, 행정, 소통까지 5대 분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장실에선 먼 곳에 있는 직원들과 화상회의도 할 수 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실을 찾아 오세훈 시장과 인사를 나누고 정책이나 의견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취득세 등 자신이 내야 할 세금 총액을 확인할 수 있고 실제 납부도 가능합니다. 청소년들은 고민이나 진로 문제 등을 상담하고 기업 지원센터에선 전문가들의 조언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바타를 쓰기 때문에 그동안에 느꼈던 한계도 극복할 수 있고 기존의 소통 창구와는 또 다른 차원의 본격적인 대시민 소통 서비스가 가능하다. 나이가 많아 메타버스에 친숙하지 않은 디지털 약자들을 위해 사용이 쉬운 플랫폼도 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1년 메타버스 서울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난해 비공개 시범 운영을 거쳤고 2026년까지 시정 전 분야로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현재 의료 장비는 CT나 MRI 등을 이용해 인체 조직에 변형이 생겨야 암 진단이 가능합니다. 천조분의 1초를 펨토초라고 하는데 국내 연구진이 반도체 발광소자를 이용한 펨토초 현미경을 개발해 암 발병 전에도 조기 진단이 가능해질 걸로 기대됩니다. 김다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도체 발광 소자에서 나온 레이저가 현미경에 놓인 샘플을 비춥니다. 이 현미경으로 천조분의 1초 간격으로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는데 인체 세포 조직의 분자 움직임도 정확히 관찰합니다. 이 기술을 의료 분야에 적용하면 암이 발병하기 전에 조기 진단이 가능해집니다. 기존의 생체 분자 검출 기술의 한계점을 뛰어넘는 검출법으로 암의 조기 진단, 다양한 질환의 원인 분석, 혈중 약물 농도 평가 등의 이용.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반도체 발광 소자를 이용한 펨토초 레이저 현미경을 개발했습니다.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기존 펨토초 현미경은 고체 레이저 기술을 이용했는데 반도체 발광 소자를 적용하면서 기존 장비보다 크기는 줄이고 비용은 낮출 수 있게 됐습니다. 저렴한 반도체 발광 소자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그러다 보니 가격도 10분의 1, 공간적인 크기면도 10분의 1로 줄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앞으로 6달 안에 상용화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경북 경주에서 포항까지 이어지는 형산강은 태풍이나 홍수로 인한 수해가 반복되었습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고 친환경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신형산강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됐는데 이심철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하천 둑이 무너지면서 도로가 끊겼습니다. 과수원은 쓸려온 토사에 묻혔습니다. 지난 2012년 태풍 삼바 당시 경주 형산강 일대의 모습입니다. 형산강 일대는 지난해 태풍 흰남노 당시에도 홍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형산강은 이렇게 하천이 좁아지는 지역이 있어 큰 비가 내릴 경우 상습적으로 침수가 반복되는 곳이었습니다. 이 같은 형산강 범람 피해를 막기 위한 신형산강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경주시와 포항시는 올해부터 사업비 5천억 원을 들여 형산강 정비에 나섭니다. 평소에는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쓰고 수위가 올라가면 빗물을 저장하는 저류시설도 만듭니다. 주민 의견 수렴도 필수입니다. 간담회나 아니면 공청회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얘기가 잘 녹아들 수 있도록 또 시민 누구나가 사랑하는 그런 형산강이 되도록. 형산강이 지나는 경주시와 포항시가 손을 잡고 정부도 친환경 하천 정비 사업에 힘을 보태고 나섰습니다. 홍수로부터 안전하고 또 생명과 문화가 넘치는 그런
멋진 강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이 되는데, 신형산강 프로젝트는 오는 2032년까지 10년 동안 4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됩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뒤늦게 한글을 깨우친 할머니들의 글씨체가 화제가 됐었죠. 이른바 칠곡 할매 글꼴의 주인공들인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교복을 입고 수업을 하며 졸업식도 가졌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선생님께 기억내. 교복을 입은 할머니들이 열심히 받아쓰기를 합니다. 이야, 글씨도 멋지게 썼네. 80살이 넘어 한글을 깨우치고 교복도 처음 입어봤습니다. 미용사 아무것도 때 가도 아무것도 이름도 성도 쓸 줄도 모르는데 그 이름 석자 그거 써서 감사합니다. 지난 2017년 경북 칠곡군의 성인 문해교실에 참여한 할머니들입니다. 할머니 5명은 당시 넉 달 동안 종이 2,000장이 넘게 연습했습니다. 할머니들의 글씨체는 칠곡 할매 글꼴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식당 메뉴판과 한글 프로그램에도 정식 글씨체로 등록됐습니다. 올해 대통령 연하장이 칠곡 할매 글꼴로 쓰였고 할머니들은 대통령실에 초청도 받았습니다. 아이고, 보시느라고 아주 애쓰셨습니다. 네. 경상북도는 할머니들을 위해 처음이자 마지막 수업을 마련하고 명예대학 졸업장도 전달했습니다. 할머니들이 그동안 졸업장 없이 공부를 했고 또 이와 같이 정식 수업을 안 해봤는데 이제는 평생 공부하는 시대입니다. 만학도의 꿈을 실현한 할머니들의 칠곡 할매 글꼴은 온라인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경기국제공항 유치는 민선 8기 경기도의 핵심 사업입니다. 경기도가 최근 행정조직을 개편해 국제공항 추진단을 신설했는데 관련된 조례를 만들고 용역 의뢰에 나서는 등 본격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김승돈 기자입니다. 경기도는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국제공항 추진단을 신설했습니다. 개발기획팀과 상생협력팀 등 4개 팀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군 공항 이전을 추진 중인 수원시 담당 공무원도 가세했습니다. 국제공항 추진단은 국제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입지 선정, 공항 주변 개발 계획 등을 맡게 됩니다. 경기도는 올해 국제공항 유치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민간 전문 기관에 정책 연구 용역도 의뢰할 방침입니다. 항공 수요 있잖아요. 뭐 물류라든가 뭐 여객 수요 이런 거를 이제 분석해서 어떤 이제 필요성이 좀 나와야 되잖아요. 나오면은 그러면 이제 공항을 어느 쪽에다 입지할 거냐 하는.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은 국방부가 2017년 화웅 지구를 예비 후보지로 선정한 뒤 화성시의 반발에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미 군사시설을 옮기는 게 아니라 국제공항을 신설하고 주변에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공항 주변에 국제 자유도시를 만듦으로써 남부 지역의 발전과 성장에 지속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도 올해 경기국제공항 건설과 관련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 나설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계속해서 네트워크 매거진 초대석 시간입니다. 충청남도는 올해 사상 처음으로 국비 9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미래 먹거리를 위한 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또 탄소 배출량 전국 1위라는 오명을 받기 위한 탄소 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포했는데 김다루 기자가 김태흠 충남지사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민선 8기가 시작된 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성과와 소회 그리고 올해 도정 방향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남도의 슬로건을 힘센 충남, 대한민국의 힘으로 정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충남의 그런 그 목표와 방향과 이런 과제들을 설정하는 그런 기간이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충남도의 체질을 아주 역동적이고 파워풀하게 이렇게 바꾸는데 주력한 그런 기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로는 최초로 국비 9조 원 시대를 열게 되었고 그리고 아산에 경찰 병원 분원을 유치했고 그리고 또 대학생 경기대 하계 유니버시아대에도 유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국내외에 그런 44개의 그런 기업을 유치해서 약 3조 원 가까이 그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의 그런 도정 방향은 저는 미래 먹거리를 좀 창출하는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충남이 그 반도체, 그 다음에 뭐 미래차, 디스플레이 이런 주력 산업들을 더욱 이렇게 발전을 시키고, 그리고 산업 전환에 따른 그런 그 수소 산업 등 이러한 부분들도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한 해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민선 7기 때 이 가칭 이 삽교역을 271억 들어가는 규모인데요. 그 부분을 그 지방비로 전액 부담을 하기로 이렇게 협약이 됐어요. 근데 이 철도 역사라든가 이런 국가 시설은 국가에서 예산을 부담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지방비로 부담을 못 하겠다. 국가에서 이건 부담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강하게 기재부에 그 요구를 했습니다. 그 기재부에서는 제 얘기가 맞지만은 이미 협약이 끝난 거다. 할 수 없다. 또 타 지역도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강하게 그 우리는 그러면 역사를 못 짓는 한 이때를 못 오겠다 하는 말을 전달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이제 협의가 해왔어요. 충남에서 필요한 신사업들을 이번 예산에 반영시킬 테니까 그대로 가자. 그래서 서로 합의하에 신사업 3개 1210억 원에 달하는 그런 사업 3개를 저희들이 받는 그런 조건으로 원래 그 지방비 부담하는 이 형태로 받아들인 겁니다. 첫째는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정주 여건, 이 두 가지거든요. 근데 일자리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진행될 공공기관 이전이라든가, 그리고 또 예산과 홍성에서 국가산단을 지금 그 신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된다면 국가산단에 그 양질의 그런 기업들을 유치를 하고 해서 그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리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주 여건은 종합병원 문제는 2026년 3월까지 개원을 하기로 했고, 그리고 복합 쇼핑몰 센터라든가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홍해공원을 저는 명품화를 시키려고 그래요. 그 안에 문예전당이라든가 미술관이라든가 그리고 스포츠 센터라든가 이러한 기능들을 넣고, 또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는 대학을 유치를 하고 해서 일자리와 정주 여건을 개선을 시킨다면은 내포가 그런 앞으로 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탄소 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그런 흐름이고, 또 이 세계적인 지금 아젠다이지 않습니까? 탈석탄 에너지 전환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우리나라 뭐 전체도 마찬가지지만 산업이 이에 따라서 이제 재편이 되잖아요, 구조가. 이 과정 속에서의 그런 이 신산업들을 많이 유치를 하겠다. 그리고 또 뭐 수소라든가 뭐 여러 가지 앞으로 이제 신사업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연구소라든가 이런 기능들을 우리 충남이 먼저 선점을 하겠다 하는 그런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갖겠다 해서 탄소 중립 선포를 했거든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화력발전소 있는 지역 같은 경우가 이 불편을 감수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도모하고자 제가 지금 그 석탄 지역, 석탄 화력발전소 지역에 그 지원하는 특별법을 지금 추진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 탄소 중립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의 충남이 선도적으로 나아가겠다 하는 의지를 담은 그런 그 선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지사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은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